자, 이 정권이 이제 정권의 구호를 포용국가로 바꾼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9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포용국가 전략회의에 이 CI가 로고가 나를 안아주는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나를 안아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걸 듣고 포용은 개뿔, 툭하면 보수 유튜버 못 잡아먹어서 온갖 의용 언론들 기레기들 동원해서 씹어대는 주제에 포용국가라니, 니는 니 지지하는 사람만 포용하고 니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비판하는 사람은 못 잡아먹어서 어르렁거리면서 포용국가라는 말이 맞냐? 나를 안아주는 포용국가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안아주는 차별국가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니냐. 제가 이 말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 비전으로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이러면서 기초연금 강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으로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전망 확대를 통해 경제 패러다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떨어지니까 또 타겟민이 동원해가지고 뭔 쇼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포용국가는 너들끼리 하세요. 문바만 포용하라고. 갑작스러운 포용국가가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이 포용국가 선포하는 날 책상을 넘어가려다가 붙여있는 긴 탁자들을 그냥 중간에 뛰어넘으려다가 대통령이 발을 갖다가 들고 참모들이 와서 그 붙어있는 책상들을 떼내고 하는 쇼를 했습니다. 그날 문재인의 그런 모습이요, 나는 내 갈 길로 직진한다라는 모습을 정면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기 갈 길이 남 책상 사이에요. 평화롭게 놓여있는 책상을 떼어내고 케이블이 나와있는 거기를 뛰어넘어서 지 갈 길로 가겠다고 한 겁니다. 기가 찬데요. 포용국가는 웬 소리냐, 저는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날 박용만이 아마 그 자리에 또 가서, 박용만 두산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죠. 그래서 그 가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당일날 올린 글에 위원회는 늘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예요? 재벌 회장이 위원회 옹호하고 싶었어요? 위원회가 늘 옳은 선택만 하고 살았으면 당신은 그럼 보수 정권에는 비위를 왜 맞추고 살았어요? 박용만은 그날 포용국가는 안 가고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를 만났네요. 어쨌거나 그 이야기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정부가 포용국가 이야기하기 전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이라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권은 세월호 때 빨리 구출 못했다고 난리였는데 이 정권 들어서서 벌어진 각종 재난요. 지금 불난 것만 해도 얼마 전에 인천의 남동공항에서 공단에서 공장에 불 났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젊은 친구들이 학교 안 가고 공장에 일한다.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애들이 불에 타가지고 여러 명이 죽어도 되겠어요? 그런데 불나자마자 바로 출동했는데 왜 구출 못하고 그렇게 몇 명이나 죽도록 방치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밀양에서 요양병원에 불났을 때, 제천에서 목욕탕 불났을 때, 그 다음에 서해에 낚싯배 가라앉았을 때 당신들은 제대로 구출했습니까? 자, 그런 당신들이 지금 뭘 할 말이 있다고 포용국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포용국가는 말로 합니까? 포용국가 하려고 하면요, 잡아넣은 사람 다 풀어주고요. 이제는 국민을 적으로 정적을 갖다 깜빵에 쳐넣는 일은 그만하겠다고 그거부터 이야기하고 포용국가를 이야기하세요. 이 순간에도 또 어디서 건수 잡아서 집어넣을 건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포용국가 살다 처음 봤습니다. 자, 내가 할 일 좀 제대로 하라 그랬죠. 포용국가 이야기하기 전에 국가로서요. 자, 지금 메르스가 다시 발병을 했다고 합니다. 3년 전에 메르스 때문에 난리 난 거 기억하시죠? 한국 최고병원이 뻥뻥 뚫려가지고 관광객이 오지 않고 전 국민이 마스크 쓰고 다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감염자 186명 가운데 38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박 정권의 무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쿠웨이트를 방문하고 돌아온 61살짜리 남성이 메르스 환자로 확인되어서 서울대 병원에 격리 지금 수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환자와 가까이 있던 22명이 지금 이렇게 감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적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사가 심했는데 휠체어를 탄 채 공항 검역을 통과해서 당사자가 직접 병원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 희한해요. 요즘 공항에 들어올 때 사람 몸에 이 체열을 갖다가 체크하는 장치를 다 찍고 있을 건데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온다면 적어도 잡아서 설사도 심하고 모양이 아픈 모양이 딱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가 아파하고 뭐냐 전염병이냐라고 기본적인 상황은 공항 검역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자, 비행기 안에서도 심한 설사 증세가 있었으니까 이상한 모습을 보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환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항 방역망에는 걸려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역대를 그냥 통과했고 질병관리본부는 검역관이 설사와 관련해 질문을 했는데도 심하지 않다 답변을 했고 체온이 공항에서는 36.3도라서 메르스 환자로 분류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저 메르스 의심 기준이 37.5도에 미달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메르스 환자가 꼭 이렇게 체열뿐만 아니라 설사, 복통, 구토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증세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환자가 쿠웨이트에서도 병원을 갔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좀 더 잡아놓고 여러 가지를 묻고 적어도 몇 가지 실험은 하거나 그런 부분이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내보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공항을 통과해서 공항에서 리무진 개인 택시를 자기가 불러서 타고 삼성 서울병원으로 향했어요. 이 삼성병원이 옛날에 메르스 환자가 처음에 이렇게 발병을 해서 그 응급실 근처에 갔기 때문에 난리가 나버려서 한때 병원을 거의 폐쇄하다시피 됐던 병원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또 환자가 자발적으로 삼성 서울병원으로 갔고 그래서 불행 중 다행으로 삼성 서울병원이 하도 이 3년 전에 난리가 나서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까지 국민 앞에 하지 않았습니까? 9월 7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 7시 22분에 삼성병원에 도착했는데 의료진은 처음부터 그냥 아예 메르스 환자라고 간주하고 일반 환자가 이용하지 않는 출입구를 통해 음압 격리실로 옮겼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완전 차단 장치가 되어 있는 방으로 옮겼고 그리고 오후 34분에 질병관리본부에 이 환자를 메르스 환자라고 통보를 했고 그래서 의료진 4명만 이 환자를 접촉을 해서 2015년에 학습 효과를 본 거예요. 만약에 삼성병원에 안 가고 성모병원에 갔거나 아산병원에 갔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 병원은 사적인 병원은 한번 당해서 고치는데 국가의 방역 시스템은 이 환자를 그대로 그냥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정권은 바뀌어도 이 경험은 공유되지 않는 부분인가 봐요. 그래서 재난 대응 능력이 정부는 뚫렸고 병원이 지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환자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거나 메르스 경험이 한번 호되게 뒤지지 않은 다른 병원, 경험이 없는 병원으로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자, 국립검역소는 중동지역 여행객이 입국하면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든 없든 메르스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그 당사자한테 발송하는데 A씨는 8일 오전 1시 34분에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 입국을 도착한 지 8시간 뒤에 메르스 걸린 사람의 전화로 검역소가 메르스 유의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삼성병원이 메르스 환자로 통보한 이후 4시간이 지나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시스템상 검역관이 입국자의 정보를 전산에 일일이 입력하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쿠웨이트에서 귀국했다는데 쿠웨이트는 발병한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걸렸는지도 지금 매우 의문인데 아마 쿠웨이트가 아닌 다른 나라에 이 환자가 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 정권 메르스 뻥뻥 뚫렸습니다. 포용국가 주장하기 전에 국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일이나 제대로 하고요. 이래 뻥 뚫린 데 대해서 관련 책임자가 책임을 지기를 바랍니다. 자, 유치원이 지금 건설공사 현장 때문에 무너져서 애들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이 한밤에 이 상도동에 있는 유치원이 붕괴됐는데 3시간 전까지도 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일 목요일 날 밤에 11시 22분에 상도동에 있는 한 빌라 공사장에서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인접한 상도 유치원 건물이 10도가 넘게 기울었는데 야간이라 유치원과 공사장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낮에 발생했다면 참사가 됐을 건데요.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117명이 이 건물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시공사와 그 다음에 감리회사, 그 다음에 관할구청, 유치원, 교육청이 전부 복합적으로 잘못해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토목 전문가들은 부실 공사로 일어난 사고라고 하면서 약한 집안에 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가 값싼 흙막이를 설치한 것이 원인이라는 거고, 해당 유치원은 3월부터 동작구청에 여러 차례 붕괴 위험을 알렸지만은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고 사고 징후가 수차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착공전인 지난 3월에 유치원이 이수건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에게 진단을 의뢰했는데, 그래서 이 앞에 공사가 하고 있는데 유치원이 지금 불안하다라고 하니까 이 교수가 옹벽 하부 지질 상태가 취약하니 추가 지질 조사를 통해 설계를 재검토하라 했는데도 공사가 진행되고 빌라 건축은 4월 달부터 땅을 파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시공사는 유치원 의견을 무시했고 유치원은 자체 예산 1,100만 원으로 외부에 안전진단 용역을 맡겼는데, 자, 그런 상태에서 6, 7월에 2차례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8월 달에 이 균열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공사도 감리회사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문가가 집안이 약해 위험이 생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책임자인 건축주한테는 알리지도 않았고 유치원 요청에도 현장 점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감리 기준이 잘못됐다. 감리는 돈은 설사 공사업자가 낸다 하더라도 감리업체는 뭐 정부가 지정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감리업체를 지정해서 돈을 주니 감리업체가 돈 주는 사람한테 셀프 감리 지정을 지금 하는데 나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 허가를 하는 구청이 5차례 붕괴 위험 신고에도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동작구청장요 구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동작구청장 이창호입니다. 1970년생이고 어리네요. 전남 강진 출신이고 만 48세고 이 이전 경력이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대변인실 실무요원,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의 행정관, 그리고 문재인 후보 일정기획팀장, 그러다가 동작구청장이 된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친구가 줄 잘 서가 정치권에 정치판 주변에 이렇게 가방 못지 하다가 지금 동작구청장을
개나 소나 될 때 꽤 찾은데 이 친구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도시공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대학 경력은 안 나와요. 학력상에. 이것도 희한하네요.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도시공학을 전공 중이라 하면서 저거 동네에서 벌어진 유치원 붕괴 사고에 대해서 침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도 유치원 이런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이건 명백하게 인재고요. 바른미래당의 장진영 동작을 지역위원장이 지난 7일 날 이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동작구청장이 서울시장한테 이 사고에 대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전에도 한번 이런 위험이 있다고 하는 진단이 있었던 거죠. 하니까 이창우가 우리 구청에 보고된 게 없고요. 언론을 통해서 3월부터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3월 상도 유치원은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근 교수가 작성한 붕괴 위험이 높다는 의견서를 동작구에 제출했고 5번이나 위험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구청의 건축가 담당자는 이 기자와 인터뷰에 상도 유치원 사고 지역 주민들 인터뷰해 보니 주민들이 수차례 구청 건축가의 붕괴 위험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성토하지 않았느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민원 제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구청에서도 시공사 측에 보완 지시를 내렸는데 사고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서울시장 앞에서 위험 진단이 구청에 보고된 바가 없다고 허위 보고를 했고, 자, 언론을 통해 3월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유치원장이 안전진단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구청에는 안 내고 언론에만 흘렸다는 말이냐. 자, 그래서 지 살자고 유치원장한테 지금 책임을 묻느냐. 유치원장도 입장 곤란하게 됐죠. 할 만큼 했어요. 1,100만 원을 내서 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런데 이래 되고 나니까 유치원이 애들 안전진단을 소홀히 했다라는 책임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유치원은 궁지에 몰고 지 살아나고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동작구청장. 자, 이 동작구청장 이창우는 제가 봤을 때 저는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물러날 뿐만 아니라 이거는 틀림없이요. 보통 이런 것은 비리와 관련되어서 뒷거래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는 뒤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제기를 해도 또 받아 처먹었으니까 침묵을 하고 이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십상입니다. 자, 어제부터 지금 유치원이 철거가 시작이 됐는데요. 뒤늦게서 자, 뼈아프게 반성을 하니 어쩌니 하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이창우 구청장 등 관계자는 깊은 사과를 드린다.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던 구청장 등이 현장 점검에 나서는 조치를 취했는지 하니까 현장에 직접 나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번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현장에 구청에서 나가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인허가를 2월 28일 날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을 파기 전에는 사전에 주변 건물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심의를 해야 되는데, 자,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1월부터 받게 돼 있는데 하니까 접수가 언제 됐고 해당 사항이 있는 건지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럼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받았다는 말이냐 하니까 안 했다. 그 대상이 되는지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유치원생들은 다른 유치원으로 다 옮겨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구청장이라는 놈이 이거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게 구청장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현장을 이렇게 방치한 거예요? 구청장은요, 검찰은 당장 이창우 동작구청장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창우는 양심이 있으면 구청장을 그만둬야 됩니다. 유치원 붕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이렇게 그냥 넘어갔어요. 자, 문재인이 포용국가 이야기하기 전에
공항에, 인천공항에 검역관들이나 검역 담당 직원들이나 구청이나 시청의 직원들을 보고 재난이나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거 통제하는 것부터 제대로 좀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메르스도 순전히 메르스 발병 환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삼성병원으로 간 것이 천만다행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 유치원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갖다 해왔고 위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큰일이 덜 벌어졌다. 그나마 하늘이 도왔는지 그래도 3시간 전까지 애들이 있던 병원이 밤에 무너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낮에 무너졌으면 그 애들이 있던 유치원이 밤에 애들이 없을 때 무너져서 망정이지. 3시간만 빨리 무너졌으면 그것도 큰일이 났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국가기관의 행태를 방조하면서 야당일 때는 저들이 잡으면 모든 것이 될 것처럼 세월호를 가지고 그렇게 울거 먹다가 지금 이 벌어지는 일들은 이게 인재가 아니고 뭡니까? 자, 문재인 정말로 포용국가 이전에요. 할 일이나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